안녕하세요, 상지인 여러분. 월요일 수업을 시작할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종합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내면 좋을까요? 적게 내면 좋을까요? 그렇죠. 좀 적게 내면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세금은 아무래도 적게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벌어들인 만큼 다 꼬박꼬박 다 세금을 내려고 하면 조금 아깝고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생활에 드는 비용만큼은 빼줍니다. 세금 낼 때. 그런 걸 이제 공제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1인당 150만 원 공제해주는 기본 공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무엇을 더 공제해 주는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 말고 추가로 더 해주는 공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 우대자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70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만큼 공제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0세 이상이에요. 앞에서 기본 공제를 배울 때는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일 때 1인당 1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줬는데요. 더 나이가 많아서 70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만큼 더 빼주겠다. 이 공제를 많이 해야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만큼 빼주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장애인 공제가 있어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부모님이 장애인이다.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장애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정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장애인을 케어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그만큼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로 장애인이 있는 경우 200만 원만큼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부녀자란 뜻을 아나요? 결혼을 안 한 여자를 부녀자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부녀자라는 뜻은 결혼을 했는데 근데 여자다. 그렇죠. 결혼한 여자다. 이게 부녀자입니다. 그럼 결혼한 여자한테 왜 공제를 해주냐면 뒤에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1번이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1년에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란 말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자 사람, 특히 어떤 여자 사람이냐면 결혼한 여자 사람인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조건에도 공제를 해줄 거고요. 이 두 번째 조건에도 공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두 번째 거 먼저 볼까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부녀자죠. 그러니까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득이 적으면 결혼한 여자는 해주겠다.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인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없고 근데 자식은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 이런 경우는 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결혼 안 했는 여성인데 그럼 부녀자 공제가 되나요? 안 돼요. 부녀자 공제는 반드시 결혼한 여성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경우 50만 원만큼 공제를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국가가 좀 도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한부모 소득공제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녀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자, 이때 부양자녀는 20세 이하, 20세가 넘으면 사실 혼자 독립할 수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배우자가 없는 자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아내가 없는 사람,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단 부양해야 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만큼 소득을 공제해 주는데요.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번에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은 한부모 공제를 못 받고요. 한부모 공제를 받으려면 부녀자 공제를 못 받아요. 내가 만약에 둘 다 해당된다. 그럼 뭘 받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고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니까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앞에 추가 공제가 있었고요. 이것 말고 또 뭘 국가가 공제해 주냐면 연금보험료를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연금보험료는 내가 나중에 나이 많아서 혼자 살아가려고 미리 준비하는 게 연금보험인데요. 이걸 세금 내게 하려는 건 조금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빼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데 이때 이자를 받게 되면은 내가 공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집만 있고 수익이 없어요. 그럼 집만 있다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고 내가 그 은행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고요. 그럼 이자만큼은 또 세금을 내야 되나? 아니야. 이건 너희가 지금 그렇게 넉넉해서 받는 이자가 아니니까 공제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 특별 공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소득에서 국가가 공제해주면 이 공제해주는 만큼 세금을 적게 내도 돼요. 그럼 막 공제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2,500만 원까지. 그 이상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5번째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는 뭐냐 하면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빼주는 건데요. 세액공제는 소득을 다 계산하고 나서 세금을 내려고 할 때 세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줄여주는 것보다 세금을 줄여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혜택이 더 큽니다. 자, 어떤 경우에 세금을 빼주느냐?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도 세금 낼 때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배당해서 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러니까 배당했는 거를 이미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세액만큼 빼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벌써 세금을 냈어요. 그럼 빼줍니다. 기장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성실하게 장부를 적으면 세금을 조금 더 깎아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갑자기 태풍이나 지진이나 아니면 큰 화재 등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 게 있으면 국가가 그만큼 세금을 빼줍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2명 이내일 경우에는 한 명당 15만 원.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1명이다. 그럼 1명 키우는데 드는 15만큼만큼 빼줄게. 이런 뜻입니다. 2명을 키우면 30만 원. 3명을 키우면 30만 원 플러스 1명당 30만 원이니까 3명을 키우면 60만 원. 만약에 4명을 키우면 플러스 다시 30만 원에서 6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90만 원. 이렇게 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납입하는 게 있으면 세금을 빼주고요. 그 외에 특별공제로도 이렇게 많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쉽게 그냥 소득을 빼주는 건 소득공제고 소득에서 세금 계산을 다 했는데 그 세금 계산한 것을 또 한 번 더 빼주는 건 세액공제구나. 이렇게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4번째 과제입니다. 다음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 중에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추가 공제 배웠죠, 여러분?
추가 공제 말고 지난 시간에 배운 기본 공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본 공제는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적어볼까요?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부양가족 중에 수익이 1년에 100만 원 이하인, 그러니까 거의 없는 사람일 경우에 해주는 게 기본 공제입니다. 그럼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나 20세 이하인 직계 비속이나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해당되겠죠. 근데 국가는 이 기본공제 말고 추가로 더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추가로 어떤 경우에 더 해줬었는지 기억나나요? 있었죠, 여러분. 자, 무릎 앞에 한번 더 돌려볼까요? 답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